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읽을 페이지를 선정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여기는 송형호 선생님께서 읽었으면 하고 이렇게 추천해 주신 글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학교폭력 예방 퀴즈 올렸던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 것 같아서 읽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챕터이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빨간 줄도 긋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 체크도 해놓고 해놨었는데, 사실은 너무 좀 길어서 읽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뭇머뭇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김에 방학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녹음해 놓으면 나중에 들을 때 편하게 들을 수 있겠다, 책이 없더라도 요거를 찾아서 들어보면서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172쪽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2쪽부터 181쪽까지 굉장히 좀 길지요. 그리고 글씨도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야기도 스토리도 있지만은 중간에 호주 공영방송 채널 7에서 보도한 효과적인 사과의 요령 10가지 요게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후편으로 가면은 그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관한 이 법률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메토는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 보호 조치는 몇 호는 내용이 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문서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고, 또 아주 자주 발생하는 일들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내용이 뭘까라고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거를 알아보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참에 읽는 그 낭독하는 참에 요 부분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읽기로 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폭력 예방 퀴즈 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걸 하는데요. 나중에 그 사과 요령 10가지 따로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해서 또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관한 법률도 따로 편집을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영상을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도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거나 구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172쪽.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의 치유가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해 학생에게도 어루만짐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보살핌이 학교폭력 사안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가해 학생을 불러 야단치기보다는 담당 교사가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좋다. 미안하, 학생부장 송영호라고 해. 어려운 일 겪어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이번 일로 훌쩍 어른이 되면 좋겠구나. 얼른 건강 회복해. 밥 한 번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자꾸나. 힘내라. 내 번호 010 땡땡땡땡 23951이야. 저장해라. 이렇게 먼저 학생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피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가해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막상 사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물쭈물하게 된다. 그런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호주 공영방송 채널 7에서 보도한 효과적인 사과의 요령 10가지를 정리했다. 효과적인 사과의 요령 10가지. 1.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과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싸운 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진심을 충분히 전할 수 없어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싸운 뒤 만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직접 마주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2. 철저히 상대방 기분에 맞춰. 사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과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기분이 지금도 화가 난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 아직 화가 난 상태라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삼가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적절히 골라 사용해야 한다. 3.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점이 불만인지 말하게 하고 이를 귀담아 듣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화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자신도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 사과는 타이밍. 잘못을 저지른 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하는 것이 좋지만 서로 기분이 상한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은 진심이 없는 듯 보이기 쉽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쯤 사과하는 것이 좋다. 5. 잘못을 확실히 알고 사과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하는 사과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연인 사이라면 특히 더 조심할 것. 여성은 자신에게 왜 화가 났는지를 상대방이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사과의 의미로 꽃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는 것이었다면 여성은 이 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다. 6. 만나기 힘들다면 편지로. 진심이 담긴 편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과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문자 메시지다. 성의가 없어 보여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다. 7. 사과는 여러 번 하는 게 좋을까? No. 반복된 사과는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실성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앞으로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8. 부모의 사과.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과를 잘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솔직한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 특히 부모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의 솔직한 모습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9. 자녀의 사과.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부모에게 사과하면 부모는 자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10.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내 잘못 따지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To 미안이 from 송샘.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 4살 때 싸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문방구 앞을 지나던 중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대며 땅바닥에 누워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배를 누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아빠는 간다. 할머니가 늘 곁에 계시면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사주곤 하여 그게 타성이 되어버린 것 같아 언젠가 한 번은 금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요. 이후로 아들의 그런 행동은 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아들은 제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에게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도 늘 엄마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도대체 왜 그런가 곰곰 생각하다가 4살 때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녀의 행동 교정을 위해 부모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역시 폭력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흥분이 가신 뒤에 제가 곧바로 사과를 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들 방에 들어가 아이의 눈을 보며 13년 전의 일을 말하고 사과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그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사과하는 아빠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았는지 입가가 살짝 올라가더군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포옹을 나눈 다음 날 아들이 문자로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저희 반 애들이 지각이 심하게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일 가지고 아빠와 좀처럼 상의하지 않던 아들이 친구들 일로 의견을 구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나요? 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과의 편지를 써보세요. 미안아, 친구랑 화해했니? 너 자신하고도? 나도 양평에 나와 자전거길 따라 걸으며 세상과 화해 중이야. 아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나면 이후의 과정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다음 단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의 결정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보호 처분은 다음과 같아. 학교폭력 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한글 파일 첨부. 미안이가 이제 기운을 내어 성장하기를. 학교폭력 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제1호 심리 상담 및 조언. 학교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 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다.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 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관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4호 학급 교체. 제5호 삭제.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방법으로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의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신변 보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추가 보호 조치. 출석 일수 산입. 학생의 결석이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법률 제16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 제16조 제4항. 불이익 금지. 보호 금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 학생 보호 조치.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4호. 사회봉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관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이다. 제6호. 출석 정지. 가해 학생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호. 학급 교체.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에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 전학.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전학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에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 퇴학 처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제 가해 학생 보호 조치로 정한 특별 교육을 안내한다. 이때에도 아이를 염려하고 돕고자 하는 교사의 마음을 표현해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다. 미안이의 경우 제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다. 이때 담당 교사는 코디네이터이자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결여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게 하면 좋다. 어린아이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 표정을 살피고 손발 다 써가면서 소통하다 보면 자연히 공감과 소통 능력이 성장한다. 금요일 방과 후 등 아이가 꾸준히 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10에서 15회 정도 방문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실이 나중에 좋은 경력으로 작용이 되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긴 했지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롭게 배워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만큼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도 드물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라고,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도 서로 원수 안 되고 고맙다는 인사 들으며 원만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 미안이가 특별교육을 아동센터에서 하게 되어 참 좋네. 서양의 징계 프로그램도 어린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공감 능력 키우기래. 어머니께서 한번 찾아가셔서 불탁 말씀 나누시면 좋을 거야. 나도 상담 선생님하고 시간 내서 인사드리러 갈 거야. 교내에서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문학시 수행평가는 내년에 수시원서에 쓸 자기소개서 연습이나 마찬가지구나. 자기소개서 한 문장 한 문장이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해. 재미, 감동 또는 정보.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버려. 이번에 완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렴. 벌써 써먹는 귀중한 문서야. ICT송 다음 넷으로 오늘 밤까지 보내주면 내일 오전에 교정 봐줄게. 학교 폭력으로 맺은 인연을 평소의 학습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홈피에 567과 본문 소리 파일 올렸으니 받아 쓸 수 있을 때까지 들으세요. 미련하게 통째로 외려하지 말고. 모의고사 듣기 대비도 덤으로 되겠네요. 학부모님께 팁을 드릴 것도 잊지 않는다. 재판부가 담임교사 의견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학부모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미안이 부모님께 내일이면 미안이가 학교로 돌아오는군요.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소년 재판 결정 전 담임교사 의견 참고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네요. 앞으로 미안이가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도록 격려해서 나중에 검찰에 담임선생님께서 미안이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시도록 애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172쪽부터 나오는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라는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학교 폭력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조금 무리가 되지만 읽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공영방송 채널 7에서 보도한 효과적인 사과의 요령 10가지, 요거는 따로 또 분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또 나중에 읽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그 조항들 있죠. 법률 조항. 그 조항 읽은 것도 따로 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빨간 밑줄 근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결여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게 하면 좋다. 어린아이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 표정을 잘 펴고 손발 다 써가면서 소통하다 보면 자연히 공감과 소통 능력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물론 상습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개념이 없어서 또는 이런 공감 능력이 없어서 또 얼떨결에 그렇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아이가 겁먹지 않게 담임교사가 그 아이 편에서 열심히 돕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아이를 지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잘 기회를 포착을 해서 아이를 지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아이를 더 훨씬 좋은 쪽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놓치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러한 영상들을 들어놓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다. 이때 내가 이 아이한테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아이를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좋고 또 지도를 한 선생님도 나중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